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con입니다. 신간혁명 제16권 34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편행 고승 화강신문사입니다. 1972년 지역해를 맞이하여 야마모토 신이치가 힘을 가장 많이 쏟고자 마음먹은 일은 반장, 반담 등 최일선 간부와 함께하는 기념 촬영이었다. 장가학회는 크게 발전하여 사실상 일본에서 제일 큰 종교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최일선 조직인 반이 얼마나 활기차서 활동하느냐가 중요하다. 각 반에서 몇 명의 장년부 멤버가, 몇 명의 부인부 멤버가, 그리고 몇 명의 남녀 청년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가, 또 누가 어떤 공덕을 받았고 모두 희망과 기쁨에 넘쳐 있는가, 거기에 바로 학회의 실태가 있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 반을 강화하는 주축이 되는 존재가 바로 반장 반담을 비롯한 최일선 간부다. 그래서 신이치는 지난해 가을부터 차례로 반 간부를 주체로 한 기념 촬영회를 각지에서 개최했다. 이러한 기념 촬영을 할 때마다 기쁨과 결의를 표현하기 위한 합창이나 무용 등도 선보였다. 신이치가 출연자를 임원으로 진력한 사람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하는 데 힘썼다. 1월 8일 신이치는 시다노마치 창가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 촬영에 참석했다. 이 촬영은 지난해 12월 18일 아다치구반 간부를 중심으로 열린 기념 촬영회에서 임원 등으로 애쓴 멤버 약 1100명과 함께한 사진 촬영이었다. 신이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모두 인재다. 모두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이치된 대성인의 직제자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공헌은 한없이 크다.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자신을 비롯한 간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 진심 어린 격려가 벗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 새로운 전진의 활력이 된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치라이트로 비추듯 격려의 빛을 보내자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이 1년도 또한 동지 속으로 뛰어들어갈 결심을 굳게 다졌다. 1월 15일에는 신주쿠부 반 간부를 중심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신이치가 신주쿠에 거는 기대는 각별히 컸다. 학회 본부를 옹이하는 신주쿠부는 이른바 창가학회의 본진이다. 또 신이치도 가족도 신주쿠 조직의 일원으로 자기 지역을 반석처럼 구축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신주쿠를 일본 제1, 세계 제1의 인간 공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고 신이치는 강하게 바라고 마음을 다졌다. 그리고 그러나 당시 신주쿠 조직은 결코 강하다고 할 수 없었다. 신주쿠에는 학회 본부나 세이쿄 신문사 등이 있기 때문에 군내에 거주하는 간부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구 간부로 파견되는 사람도 많아 지역 조직에 대한 공헌은 기대할 수 없었다. 또 대도시의 공통된 경향으로 인구 유동이 심해서 이사 왔다 조직의 정이 들 즈음이면 다시 이사를 가고 마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땅값이나 집세도 비싸서 주거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더할 수 없이 컸다. 평균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교외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학회 조직의 강도는 인간 유대의 강도로 결정된다 해도 좋다. 그만큼 사람의 이동이 잦아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 도심에서 경관 조직을 구축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신주쿠를 본진에 어울리는 세계 제1의 단결을 자랑하는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 깊이 맹세했다. 소원해진 인간관계 등 신주쿠가 안고 있는 문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결국 도쿄 전 지역으로 나아가 전국의 도시로 퍼질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신주쿠 동지가 바꾸어 멋지게 광선유포의 황금석을 구축할 수 있다면 미래에 찬연한 희망의 빛을 보내고 당당히 전국의 모범이 되는 길을 개척하게 된다. 승패가 우리 투쟁 여하에 달렸다면 힘겹게 얻은 승리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고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말했다. 곤란이나 악조건을 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명이 크다는 뜻이다. 그 장애를 극복하여 승리했을 때는 같은 고뇌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만인에게 새로운 승리의 대도를 제시하고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코 곤란에 겁먹지 마라.
역경에 뒷걸음질하지 마라. 그것은 인간 왕자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련이자 존귀한 사명이다. 신씨는 신주쿠부 기념 촬영회를 도쿄 역사의 전환점으로 하여 최강의 본질을 건설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동지들의 출진일로 하자고 굳게 마음을 정했다. 1월 15일 정오전 신씨는 신주쿠부 기념 촬영회 장소인 군의 체육관에 모습을 나타냈다. 밖은 공교롭게도 비가 내렸지만 실내는 활짝 핀 유채꽃과 손으로 만든 벚꽃으로 장식되었고 참가자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실로 환희의 봄이 도래했음을 느끼게 했다. 신씨는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촬영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추우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시작할까요? 모두 함께 새롭게 출발합시다. 촬영은 부인부를 시작으로 해서 13회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신씨는 촬영대 앞에서 부인부에 말을 건넸다. 여러분은 오늘은 중요한 기념 촬영의 날인데 비가 내리다니 속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런 일로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비가 내려서 공기가 눅눅해져 화재도 줄어들 테니까요. 또 감기로 목이 아팠는데 지금 내리는 비 덕분에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더욱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기원에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무언가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잘 됐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은 가치 창조의 원천이다. 그것은 맞닥뜨린 모든 상황을 환희로, 희망으로, 감사로, 승리로 전환하는 지혜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신씨는 그 원리를 부인부에 알려주고 싶었다. 예를 들어 만약 눈이 온다고 합시다. 춥고 길이 미끄러워 정말 싫다고 생각해버리면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맙니다. 그러나 좀처럼 볼 수 없는 설경을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눈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 즐거운 추억이 된다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기쁨으로 바뀝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서 무언가 의미를, 기쁨을 찾아내어 용감하게 도전하면 가치 창조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철학까지 해, 그리고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실은 그렇게 하기 위한 신심입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철학이다. 하나하나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불법에서 설하는 변도기약,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 등의 원리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철학이며 그 철학에 입각하는 한 막힘은 없다. 또 매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생명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무기력해지고 활력이 없을 때는 매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마는 법이다. 인간의 사고력은 생명력과 불가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력을 넘쳐흐르게 하는 원천이 바로 창제다. 촬영대에 나란히 서 있는 사람들 속에는 안면이 있는 부인부 멤버가 몇 명 있었다. 신씨는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말을 건넸다. 나도 신주쿠 시나누마치 하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만 가서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나도 새로운 결의로 신주쿠부 건설을 위해 분발하겠습니다. 신주쿠에는 세계 동지가 주목하는 창가학회 본부가 있습니다. 신주쿠는 학회의 본진입니다. 신주쿠부에 창가학회 본부가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야마모토 신씨의 신주쿠부는 학회의 본진이라는 말에 모두 깜짝 놀랐다. 신씨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전 세계 멤버가 학회 본부가 있는 신주쿠는 어떤 지역일까? 얼마나 광선 유포가 진전되었을까 하고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주쿠가 광선 유포에 앞장서서 인간 공화의 이상적인 조직을 만들면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본받을 것입니다. 또 학회 본부는 창가학회를 증오하는 여러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신주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본부로 달려와 온 힘을 다해 본부를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간의 진가는 유사시에 이때다 싶은 중요한 때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때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끝까지 행동했느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나는 깊은 사명이 있어 이 본진에 모였다.
우리야말로 존귀한 본진의 파수꾼이라는 긍지를 갖고 위풍당당히 전진하기 바랍니다. 예, 하고 원기왕성한 목소리가 울렸다. 신씨는 이어서 말했다. 신주쿠를 최강의 조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자 계속해서 조언과 격려의 말이 술술 나왔다. 또 본진에 모인 여러분은 일가 하락의 가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행복의 화원을 만들자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냉엄한 현실에 가면이 대처하여 경회를 열고 변도규약해서 반드시 행복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 신심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얼굴을 볼 때마다 신심하세요 하고 진저리가 날 정도로 끈질기게 졸라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아내에게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으면 싫을 것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아내가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바뀝니다.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사진을 찍읍시다. 신실은 마이크를 손에 들고 함께 촬영하는 모든 그룹에게 본진 신주쿠의 사명을 호소했다. 사회로 나누어 부인부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남잡으로 옮겼다. 신주쿠구는 전국의 핵심입니다. 그 건설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신주쿠를 광선유포의 본보기로 만들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편하게 대충 해도 가능한 일이라면 투쟁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보람이 있으며 인생 드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탄하지 말고 용약해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신씨는 신주쿠만이 아니라 모든 학회원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깊은 의의를 찾아내고 긍지를 갖길 원했다. 거기서부터 우리 지역에 애착이 생기고 지역 건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불법은 자신의 국토가 상적 광토라고 가르친다. 신씨는 말했다. 내가 청년 시절에 결심한 것 중 하나는 광선유포에 살아가자고 정한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적인 의견은 중요하지만 불평이나 푸념은 아무리 말해도 전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면 하는 만큼 마음이 거칠어지고 삭막해져 자신의 의욕을 꺾습니다. 또 그것은 자신의 한심하고 비굴하고 무력한 부분을 퍼뜨리는 것과 같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불평이나 푸념은 주의를 어둡게 하고 모든 사람의 의욕까지도 빼앗아 결국 전진의 활력을 빼앗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운도 공덕도 없어집니다.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 어서 1091쪽. 우리는 무슨 일에도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받아들이고 상쾌하게 용약하여 행동합시다. 모두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신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양복을 입고 온 청년도 있었다. 생활이 궁색하여 양복을 사지 못해 누군가에게 빌려 입고 왔을 것이다. 눈 주위가 거무스름하게 그늘진 사람도 있었다. 여기에 참석하려고 철야하며 일에 전력을 쏟아부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은 생기발랄하게 빛났다. 긍지와 이상을 품고 신념의 불꽃을 태우며 사는 청년에게는 생명이 바라는 아름다운 광채가 있다. 학회 보배인 청년을 눈앞에 두고 신씨는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중에는 햇빛도 들지 않는 집의 좁은 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도 청년 시절에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사업은 정체 상태였고 학회는 존망의 위기에 처한 시기였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추웠고 게다가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연하게 아수라처럼 도다 선생님 슬하에서 투쟁했습니다. 날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또 우는 심정으로 일하고 또 일하고 싸우고 또 싸워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이긴다. 내일도 결단코 이기겠다 하면서 하루하루 확실하게 승리를 세워나갔습니다. 그것이 내 생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성에서 가장 좋은 일면이 나타난다. 는 말은 마하트마 간디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다. 신씨는 이 청년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할 중요한 후계의 동지라고 생각하자 더욱 혼이 불타올랐다.
청년이 자기 자신을 혹독한 윤곽로 속에 두지 않고 어떻게 인격을 단련하겠습니까? 대성이는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으로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련이 없으면 언젠가 닥칠 인생의 시련에 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청년 시절은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피하고 있는 사이에 끝나고 맙니다. 용기를 내어 광선유포에 학회 활동에 자신을 전부 던져야 합니다. 예. 결의가 담긴 늠름한 대답이 울렸다. 신실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함께 기념 촬영을 한 청년 여러분과 1.15 그룹을 결성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한순간 멈칫하고는 박수가 일어났다. 여러분은 청년 중의 청년으로 중핵 중의 중핵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 성장을 서로 경쟁하는 마디로 삼아 해마다 1월 15일을 중심으로 학회본부에 모여 뜻깊은 해합을 열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희망의 태양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한 인생에 좌절이나 정체는 없다. 멤버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도쿄로 나온 사람들이다. 청운의 뜻을 품고 혹은 화려한 도시 생활을 동경하여 상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과 현실 생활의 혹독함을 견디지 못하고 꿈을 상실하고 좌절하는 젊은이가 세간에는 적지 않았다. 그들 중에서 광선유포라는 인생의 위대한 목표를 자각한 학회 청년들은 미래를 향한 커다란 희망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1.15 그룹의 결성으로 각자 해마다 목표가 명확해졌다. 남자부 기념 촬영을 끝내고 장년부로 옮겼다. 신실은 말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 경험은 존귀한 재산입니다. 나아가 풍부한 경험을 쌓아 그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남들에게 말할 만한 것이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투쟁을 일으켜 자신만의 주제를 갖고 광포에 열심히 도전해 보십시오.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불법은 현당 이세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용약하여 행동을 개시하면 됩니다. 신심해서 이미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장년부는 자칫하면 자신의 작은 자존심에 얽매이거나 귀찮아서 뭘 이제 와서라고 생각하여 전혀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늙게 합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는 젊음으로 이어집니다. 여하튼 자신이 행동하여 움켜진 체험이야말로 인생의 진실한 재산입니다. 루소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이 아니라 가장 훌륭하게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수레했습니다. 장년부의 눈동자도 불타고 있었다. 나아가 여자부와 미래부로 이어져 성인식을 맞이한 멤버와 기념 촬영을 했다. 1월 15일이 성인의 날이기에 새로 성인이 된 사람과 특별히 기념 촬영을 했다. 젊음은 둘도 없이 소중한 최고의 재산이다. 젊음에는 활력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새로 성인이 된 멤버의 얼굴에는 싱그러운 광채가 가득 넘쳤다. 신실은 마이크를 잡았다. 성인의 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다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내가 쓴 시집 청년의 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분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신씨는 활짝 웃으면서 호소했다. 또 오늘 여기 계신 멤버로 1972년 신주쿠 성인회를 결성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장내가 떠나갈 듯 큰 박수가 일었고 계속해서 울리며 끊이질 않았다. 올해 성인식을 맞이한 여러분을 제1기생으로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2기 3기로 신주쿠 성인회를 결성하여 전통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여서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며 또 광선유포에 대한 맹세를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학생이라면 취업도 있습니다. 또 연애, 결혼, 여성이라면 출산도 있습니다. 나아가 정근이나 도산, 병, 가족의 죽음 등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학회에서 신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그곳에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